안녕하세요. 초등언바TV의 짜잔쌤입니다. 자기주도적인 학습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주도성 그리고 자기주도적인 학습 이 부분이죠. 자,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위해서는 어떤 제대로 된 계획이 필요합니다. 자, 자기주도적인 학습의 가장 기본이 되는 3단계가 있죠.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하고 반성을 하고 이 반성한 내용을 토대로 다시 계획을 재조정해서 또 실행하고 반성하고 이런 선순환 구조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자기주도적인 학습의 핵심일 겁니다. 이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학습 플래너죠. 미리 무엇을 공부하고 얼마만큼 공부하고 또 그리고 공부하고 난 이후에 이걸 반성하고 또 추후의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자기 성찰의 과정, 그러니까 자신의 자기주도적인 학습에 대해서 되돌아보면서 잘못된 것이 뭔지, 왜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았는지 반성하고 셀프 체크하는 그러한 내용이 담긴 학습 플래너를 작성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학습 플래너를 샘플로 한번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배포도 하고 한번 또 활용해 보도록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맨 위에 이제 날짜를 쓰죠. 근데 이 플래너를 작성하는 것은 보통 하루 전날이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내일 무엇을 공부할지에 대한 내용을 미리 계획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위에다가 날짜를 쓰고 내일 날짜죠.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쓰고 특이한 것은 바로 밑에 나의 드림보드 꿈 메시지 옮겨줬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림보드라고 하면 뭐죠? 자신의 롤모델이 있고 그리고 자신이 나중에 20년 후에 무엇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담겨져 있는 네 맞아요. 자신의 꿈을 시각화시켜 놓은 것이 바로 드림보드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현재 초등학생이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실천 사항들을 정리를 해놓은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을 매일같이 한번 자신의 자필로 쓰면서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그래, 나의 꿈은 의사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매일 2시간씩 독서를 할 것이고 또 수학 문제집을 3장씩 풀 것이고 또 3시간씩 내가 숙제하고 공부하고 이런 것들을 할 것이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들을 갖다가 한번 써보는 겁니다. 그죠? 드림보드에 있는 메시지를 써보고 내가 최근에 어떤 목표들이 있으면 이것들을 한번 써보는, 그래서 자신이 왜 이렇게 딱딱한 의자에 오랫동안 앉아서 공부하고 또 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이유를 스스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매일매일 쓰는 거예요. 뇌를 깨우는 거예요. 오늘 공부를 하는 가장 큰 이유를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고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 부분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목표 관리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자, 그런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 제목도 제 나름대로 좀 고민을 했어요. 오늘 내가 즐길 공부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먼저 정합니다. 우선순위를 1번부터 6번까지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본인이 쓰는 거예요. 이걸 왜 그러냐면 내가 1번이라고 생각했는데 내일 봤더니 시험이 영어 단어 시험이 모레 있어요. 그러면 우선순위가 바뀌겠죠. 그래서 적어는 놨지만 우선순위는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앞에 번호를 따로 기재하지는 않고 본인이 다시 적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과목과 교재예요. 교과서인지 문제집인지 이걸 쓰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쪽수를 쓰는 겁니다. 자, 내가 얼마만큼 공부를 하겠다. 무엇을 국어 문제집을 얼마만큼 쪽수 184에서 189까지 공부를 하겠다.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그러니까 소요 예상 시간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시간들은 내가 예전에 이 공부를 했을 때 얼마만큼 시간이 걸린다라는 걸 대략 본인은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 시간을 써놓은 겁니다. 자, 이건 왜 그러냐면요. 목표라는 것은 일단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고 무엇을 공부할 것이고 내가 어느 정도의 양을 공부할 것이고 이 양을 얼마나 소요 시간, 그러니까 예상 시간만큼 할 것인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걸 되게 빡빡하게 잡아놓는 건 옳지 않아요. 우리가 공부는 마라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랫동안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작은 성공들이에요. 근데 이 작은 성공들이 내가 너무 무리한 또 너무 빡빡한 그런 계획들을 세워놓았을 때는 어때요? 쉽게 걸려 넘어지거든요. 따라서 오히려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한 70% 정도의 시간, 그렇죠? 시간에서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투여하는 거죠. 다시 얘기해보면 내가 이걸 20분 동안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예상 시간은 한 25분이나 30분 정도를 해놓는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내가 실제 걸리는 시간보다 조금 더 많은 한 20-30% 더 많은 시간을 적어 놓으면서 성취의 맛을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부터 6번까지를 쓰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전날 쓰는 거겠죠. 그죠?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 오늘 내가 공부하는 시간에 대한 평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실제로 왼쪽의 것은 계획했다면 이제 실제 내가 했던 것은 중간에 있는 거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번호, 우선순위에 대한 번호죠. 이걸 했고 달성도라는 게 있어요. E, D, T, R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이건 제가 이니셜로 해놓은 건데요. E는 excellent예요. 제일 잘했어. 그러니까 스스로 평가하는 거야. B는 best예요. 그래도 최상이야. T는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통 근데 노력은 좀 해야 돼요. try라는 얘기죠. R은 reflection. 그러니까 반성해야 된다는 얘기죠. 못했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런 다단계 평가를 해놓는 거죠. 나름대로 자신의 어떤 공부에 대해서 셀프 모니터링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뭐 A, B, C, D, F 이런 식으로 두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난 후에 우리가 공부라는 건 좋은 습관들로 형성이 될 수 있거든요. 좋은 공부와 좋은 성적은 세세한 나의 좋은 경쟁력 있는 습관으로 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른쪽에 보시면 좋은 습관 경쟁력 키우기라는 게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는 뭐예요? 집에서 핸드폰을 끄는 거죠. 집에 와서 나의 집중력을 흐트릴 수 있는 요소를 갖다가 미리 제거하는 거예요. 자, 공부하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카톡 울려버려요. 우리가 어느 정도 집중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한 10분에서 15분 정도의 예열 작업이 필요해요. 그리고 난 후부터는 고도의 집중력 시기 안에 들어가는 건데 그 시기에 갑자기 메시지가 오고 카톡 하고 울려버려요. 그러면 다시 이 궤도까지 올리기에는 다시 10분에서부터 15분까지의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신의 집중력을 끊어지게 하는 요소인 핸드폰을 일단 꺼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핸드폰에 사실 아이들이 급해서 연락하는 건 없어요. 대부분 숙제 뭐야? 내일 준비물 뭐야? 지금 뭐하고 있어? 불필요한 이야기. 그러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남을 험담하고 또 남을 이렇게 뒷담하는 그런 이야기들까지 넘어가거든요. 우리가 핸드폰을 사주는 가장 큰 이유는 부모가 안전하게 우리 아이가 집에 왔는지 아이가 특별한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를 체크하기 위한 것이니까 집에 와서는 핸드폰을 끄는 게 맞는 핸드폰을 끄고 그 다음에 둘둘둘 학습입니다. 집에 와서 2시간 안에 그리고 두 번째 자신이 오늘 공부한 내용을 2번 반복해서 보는 것이고 다시 한번 그리고 20분 동안 최소한 이거를 본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첫 번째 는 집에 와서 2시간 이내에 그리고 두 번째 는 2번 복습하고 최소한 몇 분? 20분 동안 본다라는 게 바로 둘둘둘 학습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복습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습하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빈 종이에다 놓고 책상에 백지만 두고 오늘 생각한 것을 연상법으로 떠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공부한 것이 무엇인지를 1교시부터 떠올리는 거예요. 키워드만 써보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공부한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는 것이죠. 사실 요거는 약간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생들한테 좀 맞는 공부이기는 합니다. 자, 다음 세 번째입니다. 드림보드 뭐예요? 낭독이에요. 내가 공부하는 가장 큰 이유 뭐예요? 나의 꿈을 위해서. 나의 내적 동기를 계속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림보드 집 안에 나의 방 안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나의 꿈에 대해서 적어놓은 것을 시각화시켜 놓은 것을 보고 끌어당김의 법칙. 계속해서 자신을 이쪽으로 끌어들이는. 그러기 위해서 내가 힘든 공부도 내가 나의 역경을 맞았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학습 플래너 전날 작성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공부하다 보면 가장 좋은 건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는 선생님께 질문할 거리가 있어요. 무엇을 내가 모르는지, 내가 무엇을 아는지 그 기준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설명할 수 있는 거면 아는 것이고 설명할 수 없다면 애매하게 사실 잘 모르는 착각지대에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것, 그 외에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것, 애매모호한 것을 질문을 최소한 한 개를 찾아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제가 다른 영상에서 우리 아이의 좌뇌 성향과 우뇌 성향에 따라서 이
플래너가 맞고 안 맞고의 아이가 있다고 했죠.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죠? 운의 성향이 강한 아이라면 이 위에 플래너 작성보다는 뭐에 집중을 하냐면 아래쪽에 보시면 전체 공부한 시간 타임학습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좀 더 초점을 두고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의 내용을 뭐 내가 즐길 공부가 뭐고 내가 공부하는 시간 평가가 어떻고 좋은 습관 경쟁력 키우기 이런 것도 좋지만 운해형 아이들은 딱 두 가지입니다. 좋은 습관 경쟁력 키우기란과 전체 공부한 시간 타임학습만 체크를 하는 겁니다. 습관에 대한 형성과 내가 얼마만큼 순공 시간이죠. 순수하게 공부한 시간만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의 아이들은 학습을 할 때 타이머를 두고 순수하게 내가 집중한 시간만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그래프 한번 또는 포트폴리오처럼 개인 일기장처럼 메모해서 오늘은 며칠 몇 시간 동안 공부했는지 체크해 나가는 거예요. 운해형 아이들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좌뇌형 아이들은 몇 쪽부터 몇 쪽까지 이렇게 꼼꼼하게 체크하고 스스로 자기 평가해 나가는 게 맞다면 운해형 아이들은 이런 타임 학습을 통해서 내가 화장실 가고 내가 자리를 뜬 시간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제거하고 오롯이 공부에 몰두했던 시간들만 한번 체크해 보는 거죠. 오늘 뭘 공부했는지를 공부하기보다는 일단 오랫동안 책상 위에 의자 위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있는 시간을 늘리고 난 후에 뭔가 그 다음 단계를 밟아 나가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칭찬할 점 이런 것들도 한번 적어보고 반성할 점도 적어보고 또 나의 생활 총점이죠. 그렇죠? 내가 10점 만점에 몇 점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도 체크를 해보고요. 맨 밑에 질문할 겁니다. 선생님한테 질문할 것도 좋은데 주변의 또래 친구들한테 질문할 때 좀 더 편안하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가지 최소한의 질문을 찾아보는 것, 이게 바로 공부라는 것이죠. 제가 올려드리는 이 학습 플래너가 사실은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각자 스타일에 맞게, 공부 습관에 맞게, 유형에 맞게, 성향에 맞게 얼마든지 수정해서 사용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 플래너는요, 이 영상 댓글에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제가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댓글로 하시면 이 뭐 특별한 양식은 아니지만 제가 만들어 놓은 이 양식을 이메일로 보내드릴 테니까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가장 아이에게, 그러니까 커스터마이징 하는 거죠. 아이에게 맞게끔 수정, 보완, 편집해서 그대로 해나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운해형 아이인지 좌뇌형 아이인지는 이걸 하다 보면 아이가 그래요. 엄마, 아빠, 나 요거는 조금 내가 작성하기가 좀 힘드네. 요 부분은 조금 내가 잘 맞는 것 같아. 또는 이걸 매일 작성하기가 좀 힘들어. 내가 월, 화, 수 작성하고 또 목, 금, 토 이렇게 작성을 할게. 매일매일 작성하는 게 오히려 더 나한테는 좀 스트레스가 돼. 아니, 일주일에 하나만 작성하면 안 될까? 괜찮아요. 아이 나름대로 자신의 공부 스타일대로 또는 학년에 맞춰서 한번 작성해 보는 겁니다. 기본적인 거 기억하시죠? 계획하고 실행하고 반성하고 그리고 다시 계획할 때 이를 반영해서 수정된 계획을 하고 또 실행을 해보고, 그죠? 또 하나 중요한 원리입니다. 뭐죠? 공부하는 목표 그리고 그 시간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20-30% 정도 많이, 그죠? 내가 20분 만에 끝낼 수 있다라고 해도 25분이나 30분 정도 작은 성취감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습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영상 계속 올려드릴 겁니다. 하루에 10분, 15분 요 내외 정도 되는 이 영상이 자녀를 키우고 또 양육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꼭 구독해 놓으시고 알림이 뜨면 라디오 듣듯이 꼭 참여하시고 또 같이 소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짜은쌤이었습니다.